퇴직하고 나서 길거리에서 후배들도 만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가 뭐겠어요? 부시장님 요즘 뭐 하세요? 뭐라고 지내세요? 오늘은 나이 50대 공무원들에게 하고 싶은 말인데요. 물론 일반 직장인들도 해당이 됩니다. 나이가 이쯤 되면 대부분 이제 관리자의 위치에 서게 되죠. 하지만 정년을 앞두고 불안한 시기이기도 합니다. 저도 40년 공직을 마쳤는데요. 퇴직을 앞두고 심리적 갈등이 심했습니다. 오늘은 그때의 심정을 한번 공유하고요. 또 나름대로 준비했던 저의 인생 2막을 소개하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인생 후반기 준비에 도움이 되면 좋겠습니다. 저는 강원도 원주에서 지방공무원 9급으로 시작을 했거든요. 20년은 강원도에서 근무를 했고 20년은 중앙부처 행정안전부에서 근무를 했습니다. 뒤돌아보면 새마을운동 한참 경제발전 시기에 공직을 수행했다는 자긍심도 있고요. 또 한편 그 권위주의적인 조직 문화 속에서 자신과 또 가정을 제대로 돌보지 못한 그런 아쉬움도 커요. 50대 초반 어느 날 광화문 14층에서 저 멀리 그 인왕산을 내다보다가 깜짝 놀랐어요. 주위에 제 또래가 없는 거예요. 젊은 사무관들에게 자리를 하나씩 둘씩 내주고 외곽기관으로 다 나간 거죠. 고분고분 말 잘 듣고 인터넷 잘하는 젊은 사무관으로 이제 자연스럽게 교체가 된 거예요. 저는 그때 지방으로 내려갔어요. 산천어 축제 열리는 곳 아시죠? 네, 화천군 부군수로 갔거든요. 이어서 고향인 원주 부시장으로 자리를 이제 옮겼어요. 지방 공무원이 최종 부단처장까지 올라갔으니까 출세했다고 봐야죠. 요행이도 제가 이제 승진할 때쯤 돼가지고는 그때 경쟁자가 별로 없었어요. 행운이었죠. 능력으로 치자면 제겐 과분한 자리였죠. 솔직히 부단체장 자리에 좀 오래 있고 싶었어요. 그동안 내내 실무적인 일만 하다가 이제 권한 행사를 좀 할 수 있는 자리에 이렇게 앉았으니까 말이죠. 근데 퇴직이 금방 코앞으로 다가왔어요. 좀 억울하더라고요. 아직 한창 일할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하는데 나이 들었다고 이제 나가야 되잖아요. 우울증이 찾아왔어요. 새벽에 잠을 깨서 안 좋은 생각이 계속 꼬리에 꼬리를 이제 무는 거예요. 퇴직하고 뭐하지? 30년은 더 왕성하게 활동을 해야 되는데 경치 좋은 곳에 가서 집 짓고 이렇게 한가롭게 여생을 지내기는 좀 이른 나이 같고 말이죠. 공무원은 연금을 받잖아요. 그래서 부러움과 질시를 받기도 하지만 내가 재직하는 동안 저축한 거다, 실행액이 많다 적다, 이런저런 말도 많죠. 어쨌든 과분하고 감사하죠. 절약하면서 살면 기초적인 그 생계는 유지할 수 있으니까 말이죠. 그래서 돈 버는데 큰 욕심 부리지 말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하면서 그 사회에 봉사할 수 있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많이 했어요. 그러다가 월 수입이 한 100만 원 정도 되면 참 좋겠다 이런 보람도 있고 눈높이를 낮추면 일이야 있겠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막상 딱 이렇게 결정을 하려고 하니까 손에 잡히지를 않더라고요. 사업하는 아는 사람이 그 제안을 하더라고요. 퇴직하고 함께 일하자고요. 사무실도 주고 차도 한 대 주고 품위 유지비도 준다고. 그냥 주겠어요? 그만한 성과를 내야 하는 거죠. 알고 보니까 후배들을 찾아가서 정보도 얻어내야 되고 아쉬운 부탁을 해야 하는 그런 일이었더라고요. 농담 반 진담 반으로 정치 쪽에서도 제의가 있었어요. 작은 도시의 부단체장까지 했고 또 중앙부처의 경험도 있고 그러니까 그럴만도 하죠. 근데 정치는 아무나 하는 게 아니라는 걸 저는 잘 알거든요. 정치가 참 중요하다고 하는 거 평소에 생각하지만 동조자를 규합해야 되고 악플을 소해내야 되고 그런 역량이 저는 좀 부족하거든요. 나이 들면 건강이 제일이야. 건강이 돈 버는 거라고. 그러면서 선배들이 이제 등산도 많이 하고 그러더라고요. 원주에도 치어산 기술기 가면 등산로가 몇 개 있는데 가보면 등산로 국장급 출신이 가는 코스, 과장급 출신이 가는 코스 정해져 있어요. 왜 그럴까요? 서로 안 만나려고 그러는 거죠.
함께 근무할 때 그렇게 살갑게 이렇게 지냈는데 사회에 나오면 오히려 그 이웃보다도 더 멀어지는 게 우리 공직 동료인 것 같아요. 퇴직하고 나서 길거리에서 후배들도 만나게 될 텐데 제일 먼저 이렇게 주고받는 인사가 뭐겠어요? 부시장님 요즘 뭐 하세요? 뭐라고 지내세요? 아니 뭐 특별한 게 할 게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냥 논다고 할 수는 없고 야 백수가 과로 산다는 거 몰라? 엄청 바빠. 이렇게 건재하다는 걸 이제 보여주고 싶을 텐데 마음이 참 우울하더라고요. 퇴직을 한 2년 정도 이렇게 앞두고 문득 생각이 떠올랐어요. 지난 흔적을 기록에 남겨야지. 자서전이나 써볼까. 근데 아직 한창인 나이에 무슨 자서전은 내가 뭐 살아온 게 그리 뭐 유별난 것도 아닌데. 근데 그걸 쓰고 나면 좀 덜 서운할 것 같았어요. 그 호랑이는 뭐 죽어서 가죽을 남기고 사람은 죽어서 뭐 이름을 남긴다는 속담도 있잖아요. 본디 인간은 그 기록을 남기고 그 남들로부터 인정받고 싶은 그런 본능이 있다고 해요. 지난 추억들을 떠올리기 시작을 했죠. 어릴 적에 그 한밤중에 저희 집 앞에 그 공동묘지가 있었는데 그 여우 울음소리가 들리던 기억. 그 다음에 이제 고등학교 때 야학 하던 얘기. 그때 뭐 다들 어려운 시절이었으니까요. 또 아슬아슬하게 이제 턱걸이로 공무원 시험에 합격한 얘기. 또 공직에서 일하다가 일 못한다고 그 상사한테 혼난 얘기. 뭐 이런저런 걸 이제 써내려갔어요. 근데 가장 기억에 많이 남는 게 그래도 공직생활 하면서 그 권위주의적인 그 문화 속에서 근무하느라고 힘들었던 거. 그 다음에 지나친 그 형식주의. 그런 것들이 많이 기억에 나더라고요. 조직에 충성하는 문화, 뭐 그런 거. 그리고 그 일 잘하는 공무원들은 어떤 스타일인가, 뭐 이거에 대해서도 좀 썼어요. 직장에서 공문서는 사실 많이 써봤는데 이렇게 뭔가 이렇게 책을 이렇게 쓰려고 하니까 좀 어렵더라고요. 법 제 몇 조에 의거 철저를 기하기 바랍니다. 뭐 몇 월 며칠까지 보고하기 바랍니다. 뭐 이렇게 딱딱한 그 글만 쓰다가 좀처럼 그 쉽지는 않은데 그래도 이렇게 처음에 한 줄 써놓고 또 여러 차례 고쳐 쓰기를 반복하다 보니까 조금씩 나아지더라고요. 하여간 이 책을 보면 지금도 부끄럽기 짝이 없어요. 저는 주로 이제 새벽에 글을 썼는데요. 어떤 때는 뭐 서너 페이지를 쓰기도 하고 뭐 이런저런 저녁 모임에도 참석했다가 또 툭 하면 한 달 건너뛰기도 하고요. 그래서 한 2년 정도 걸려서 그럭저럭 A4 용지 한 150쪽 정도 썼어요. 뭐 그 정도 분량이면 어지간히 뭐 이렇게 책 한 권은 되거든요. 몇 군데 출판사에 이제 그 원고를 이제 메일로 보냈어요. 줄줄이 퇴짜를 맞았죠. 다행히 이제 그 서울의 가문비 출판사라고 거기서 콜이 왔어요. 너무 기쁘더라고요. 이렇게 허접한 글을 이게 출간해 준다고 하니까 말이죠. 물론 자부담으로 했어요. 여기 이게 바로 제 책인데요. 수상한 부시장. 뭐 이제는 절판이 돼서 시중에서 판매는 되지 않아요. 이제 퇴임을 앞두고 출판 기념회를 이제 열었습니다. 후배 공무원들한테도 주고 뭐 아는 사람들한테도 주고 뭐 일부에서는 장차 정치 쪽으로 뭐 이렇게 진출한다는 그런 뜬금없는 소문도 돌기도 했죠. 아무튼 이 책 한 권이 퇴직 후 제 인생 이막에 큰 디딤돌이 될 줄은 꿈에도 생각을 못했어요. 자서전적인 이 에세이 쓴 것 말고 또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자전거 세계 일주입니다. 연수원에서 장교 교육을 받을 때가 있었는데 그때 각자 버킷리스트를 만들어서 뭐 발표하는 시간이 있었어요. 그때 제가 그 자전거로 세계 일주를 하겠다고 그렇게 발표를 했어요. 그때 자전거를 즐겨 탔었거든요. 중국 황하유역을 건너서 파미르 고원을 넘어서 프랑스 에펠탑까지 가는 그런 자전거 루트 말이죠. 하여간 희망사항이고 뭐 꿈이었어요. 브리핑을 듣고 나서 동료들이 다들 즐거워했어요. 뭐 말과 뭐 생각으로는 뭐 뭘 못하겠어요. 실은 이제 자전거를 이제 아내랑 취미로 탔거든요. 나이 50살 때
예, 한강에 산책을 나갔다가 우연히 산악자전거를 타고 가는 어떤 청년을 이렇게 만났어요. 흑두성이 산악자전거더라고요. 어디서 탔느냐고 물으니까 저 강남의 그 우면산에서 탔대요. 평평한 길 놔두고 왜 산에서 자전거를 타냐고 그러니까 아주 뭐 너무너무 재밌다고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때는 산악자전거가 뭐 이렇게 뭐 흔치를 않았어요. 순간 뭔가 제가 탁 뒤통수를 맞은 느낌이 들었어요. 나이가 50대인데 제대로 취미생활도 못하고 훌쩍 나이가 이렇게 들어버린 거예요. 늦지 않았어. 이런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곧바로 이제 아내랑 그 송파 자전거 가게에 가서 산악자전거 2대를 사버렸죠. 한 대당 이제 90만 원짜리니까 180만 원 이제 지름신이 내린 거죠. 그리고는 이제 인터넷 자전거 동호회에 가입을 해가지고 주말이면 이제 서울 인근에 야산에 오르고, 그 다음 해는 여름 휴가 때 이제 아내랑 둘이서 춘천에서 해남 땅끝마을까지 5박 6일간 자전거 하이킹을 갔어요. 객기를 부린 거죠, 이제. 초보 때라서 이제 엉덩이가 물집이 생기고 아빠 죽는 줄 알았어요. 드디어 퇴직 날짜가 코앞에 다가왔고요. 여전히 마음은 불안하고 또 지나친 그 주의의식, 남을 의식하는 거 이런 게 저 자신을 이렇게 옥죄고 있었어요. 그러다 곰곰이 생각을 했어요. 남들로부터 이렇게 잊혀질 때까지 어디론가 훌쩍 떠나야겠다고요. 그때 그 꿈꾸던 버킷리스트가 생각이 났어요. 자전거 세계 일주나 해볼까? 근데 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아내한테 얘기했죠. 우리 퇴직 기념으로 자전거 세계 여행이나 가자고요. 아내가 뭐라고 했겠어요? 당연히 반대했죠. 그때가 아내가 이제 척추협착증도 좀 앓고 있었거든요. 남들은 퇴직 기념으로 크루즈 타고 지중해를 한 바퀴 도는 당신은 뭐 텐트 갖고 뭐 야영을 하고 뭐 하지만 결국 아내가 승낙을 했어요. 저 인간이 왜 저렇게 떠나려고 하는지. 재직할 때 매달 조금씩 저축했던 거, 지방공제회비 한 2천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그걸 여행 경비로 이제 쓰기로 했어요. 퇴직하고 나서 벌이도 변변찮고 쓸 데가 많을 텐데라고 하는 걸 걱정보다는 이렇게 먼 길을 이렇게 부딪히면서 그렇게 여행하고 돌아오면 뭔가 새로운 길이 열릴 거라 이런 막연한 그런 기대가 더 컸죠. 이 사진은 유럽을 횡단하려고 오스트리아 빈에 도착을 해가지고 찍은 사진인데요. 짐을 꾸린 장면이에요. 의식주가 모두 이 가방에 들었죠. 80kg 아내랑 반씩 딱 나눴어요. 이렇게 취미 생활이 자전거 세계 일주로 이렇게 이어질 줄은 몰랐습니다. 퇴직 첫 해에 유럽 횡단을 마치고 돌아와서 여행기 한 권을 썼어요. 그 이후에 중국과 일본, 뉴질랜드, 미국을 갔다 와서 또 여행 수필을 한 권씩 썼죠. 4권이 됐어요. 이렇게 생각해보면 자서전적 에세이를 썼던 경험이 큰 도움이 됐죠. 인생 후반전을 작가로 살아갈 줄은 차마 생각을 못했습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연금술사의 저자 파울로 코엘료가 말했듯이 당신이 무언가를 간절히 원할 때 온 우주는 당신의 소망이 실현되도록 도와준다는 거. 저는 여기에 공감을 합니다. 결과적으로 자서전 글쓰기와 자전거 세계 일주는 40년 동안 쌓인 저의 그 관료적인 덮개를 후를 벗어던지는 계기가 됐고요. 인생 후반전에 새로운 날개를 제게 달아줬습니다. 요즘은 틈틈이 강연을 하고 있는데요. 공무원이 갖춰야 할 기본 역량 그리고 창의적인 도전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그럼 다음 시간에는요. 퇴직자들이 어떤 직업을 갖는 게 좋은지 제 나름대로 생각했던 것을 소개하려고 해요. 이번 시간 유익했다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리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 감사합니다.